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 좀 재미있으라고 발라드에 맞춰서 춤추기. 춤평소 좋아요? 어려운데요? 아니요, 못 춰서 그래서 벌칙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안 보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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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왔습니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쌤 힌트 많이 주시고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톡방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57에서 71에 배열되는 일련의 금속들. 19세기 초 발견 당시 광물로는 희귀하다고 해서 땡땡땡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풍부하게 분포한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원료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망설이지 않고 초성이 쓰겠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원석이는 그렇죠, 그렇죠. 자, 히읗, 네, 히읗, 티읗, 리을. 리을. 한번 맞춰볼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히토륨? 히토리움? 히토륨. 리움? 히토리움. 히토리움? 정답. 나트륨 같은 처럼, 네. 네. 안타깝게 오답이 정말 나왔습니다. 새롭네요, 진짜. 지금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네. LCD 판넬이라든가 뭐 배터리, 그 전기자동차면 배터리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꼭 들어가는 광물이라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광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첨단 기술을 구현할 때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중국의 지금 매장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 한 반 정도가 중국에 매장돼 있어요. 중국이 히토류 자원 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막 자원 무기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좀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엔 없고요. 네. 북한에. 오. 전 세계 2위 매장량이 있다라고. 그 채굴이 안 됐거든요. 채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굴 기술이 없어서 채굴은 잘 안 되는데 매장량 자체는 전 세계 2위로 있대요. 중국 다음으로 많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 자원들을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선 뭐 장래적으로 보자면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인문계 졸업생들이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저를 위한 문제인 것 바로 같은데. 맞출 수 있겠죠?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카메라 보고 해주실래요? 그럼 차라리. 정답은 문송합니다입니다. 문송합니다. 그래요. 문송합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사회현상을 단어로 떠오르는 혹시 인구론 알아요? 인구론? 네?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논다. 아, 논당. 인구론. 네, 맞아요. 인구론. 지어인이라는 것도 있죠. 지어인이 뭐예요? 지어인. 지방대고 여자고 인문계. 취업 약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유행했던 거를 제가 한 7개 대볼게요. 이 중에 아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요거 꽤나 중에서 알까요? 예. 상당히 많으면 우리 꽤나 알걸요? 오스트랄로스페쿠스. 알죠. 학점과 토익만으로 취업이 됐던 호황기의 그 세대를 일컫는 거예요. 네네네. 호모 인턴스. 이것도 들었는데. 인턴만 계속하는 사람인가? 맞죠? 네. 맞죠. 호모 인턴스. 그다음에 동아리고시란 말도. 동아리도 워낙 동아리도 워낙 들어가기가 들어가기 힘들기 힘든 거. 때문에 취업에 관계는 동아리 네네네. 들어가기 힘들다. 네네. 그리고 화석 선배. 아유, 그거야 뭐. 오래된 선배. 그 졸업 못하고 계속 네네네. 있는 선배고, 그다음에 대입병. 대입병.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그 선배들의 현실을 보고서 우울감에 빠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대입병. 그다음에 자소서 포비아. 자소서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 너무 잘하네. 아니, 그럼 서류가즘. 아유. 이 서류에 통과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말. 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7가지가 이번 연도 신조어예요. 네. 예, 예. 서류가짐이나 자소포비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서류 통과 자체가 정말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번 연도에 그런 네.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씁쓸한 용어들은 사실 더 이상 안 만들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자연대로라면 과잉인구로 인한 식량 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멜서스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저기 안에는 힌트가 없나요? 많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글씨로? 아니요. 완전 있어요. 과잉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 아니 오초카운트 주세요. 모르겠네요.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인구 현상. 네. 공동화 영상. 정답은 네. 인구론이었습니다. 아 네. 인구는 확 늘어나는데 식량은 천천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식량이 빈곤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그 식량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해서 싸우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빈곤과 악덕의 근원이 된다. 사실 이게 이제 인구론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식량이 산술급수로 늘어난다. 식량이 이제 서서히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량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 인구에 따라서 식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기술 발전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식량은 그렇지만 다른 걸 보자면 지구에 제한이 있는데 환경도 제한이 있고 네. 인구가 많아지면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신멜서스주의의 기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론 자체는 이 예상 자체는 틀렸지만 사실 이것의 기본 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그런 그 이론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지가의 앙등 등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페롤? 재현 씨 혹시 네. 두 분 감기 안 걸리셨어요? 최근에? 이번에 안 이번에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전 죽 같은 걸 못 먹으니까는 이 우선 수프 같은 거 먹고 했었어요. 스프롤? 그 감사합니다. 오초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스프롤입니다. 스프롤. 정답입니다. 네, 축하해요. 이런 네. 축하합니다. 맞췄다고요? 이거 하나 준 거죠, 뭐. 네, 그렇죠. 도시가 팽창되면 기존의 주거 지역이 과밀화되잖아요. 그럼 네. 옆으로 가는데 그것들을 이제 특별한 계획 없이 원래 딱딱 이렇게 개발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당장에 뭐 옆에 사고 이렇게 되면서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경지고 저기는 녹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분별하게 쫙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건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의 폭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이후까지 그런 스프레 형성이 계속 됐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경쟁에 밀리는 것을 뜻하며 호두를 양쪽에서 누르는 호두깎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적어납니다. 알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오초카운트 주세요. 이러다 틀리면. 어떻게? 정답은 넛크래커입니다. 넛크래커. 너 크래커? 너. 정답입니다. 이게 양쪽에서 누르잖아요. 네. 양쪽에서 누르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의 기술, 그다음에 후진국이라고 하지 개발도상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껴가지고 중진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나라가 이도저도 아닌 현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샌드위치론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 있다.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저가에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샌드위치론 또 너크래커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세 문제를 맞히면서 벌칙에서 면제가 됐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춤 못 보내 아쉽네요. 좀 네.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핵심 원료인 희귀 광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재환 씨는 1년에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 소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내는, 이게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 네. 소비가 산다는 거. 네. 그러면 인구의 10% 정도는 살 것 같아서 6억 개 정도? 오. 1년에? 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왜요?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통계에 나는 근거를 의하면요.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4억 개의 스마트폰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휴,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많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금속의 네. 양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는 이들 금속을 활용하는 도시광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광산이라고 하면 추측해보면 도시 안에 뭐 광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광산이라는 게 광물 자원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그 광물 자원이 모여 있는데 그 어디에 모여 있냐라고 한다면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네. 자동차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얘네들을 쓴 다음에 좀 폐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폐기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활용해서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작업들 우리가 도시광산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이제 이때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당신의 스마트폰에 20개의 도시광산 광맥이 있다. 광맥. 네, 그런 얘기인데요. 2010년이면 세계 천연자원 매장량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면 인류가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폐자원에서 이런 광맥을 찾아내는 도시광산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한국은 세계적 이런 금속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광석의 9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의 수입품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네. 한국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한국이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가령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 벨기에, 중국 3개국밖에 없다라고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뭐 배터리나 이런 거에서 이걸 광석을 빼내는 건 되게 기술이 요한다고 하는데 그 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왜 잘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재활용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팔 뿐더러 네. 또 수집의 부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회수한 금속을 활용한 소재 산업 자체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는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산업보다는 그냥 광물 빼가지고 수출하는 정도 1차 산업에 그치면 그거의 그 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가 좀 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폐스마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아시아의 도시광산을 노린다라는 기사거든요. 자, 안정적인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폐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그 불법 투기나 무책임한 리사이클을 막기 위해 폐기된 전자기기 수입에 특정 류의 폐기물 수출입 규제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요. 네. 이 국가가 수출이 없지 않은 러시아 리사이클 공장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발전을 좀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개선하고 나서겠다는 얘기인데 그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회에 바젤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2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수입 심사 기간을 수주일에서 1개월 수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를 한 달 안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연간 5천만 대 이상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버려지고 있지만 재이용률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자국 내 재이용률 향상과 수입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희소금속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20년 후면 땅속에 있는 이 지하자원, 그러니까 뭐 금, 은 같은 것들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하자원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지상자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하에 묻혀 있는 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썼으니까 그게 나왔을 때 지상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 쓰였으니까. 네. 2000년도가 그게 반반씩이 되는 해였어요. 아. 2050년이 되면 확 줄겠죠. 그러니까 지하 자원은 줄어들고 지상 자원이 많아지고 해서 네. 이미 지금 점점 지상 자원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지상 자원이 그 더 많아진다는 거는 지하 자원이 부족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이 재활용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실 중소업체예요. 그 일부 기술은 또 뛰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기술 자체가 요만한 건 좀 기술적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또 아주 발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부분적으로만 뛰어나지 경쟁력 자체는 크게는 없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기술 육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효정 학생 어떻게 봤나요? 정부가 희소금속 확보와 재이용 촉진을 위해 수입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라고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빠르게 맞대응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처럼 좀 빠른 판단력이 생기면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그 폐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재활용 시장이 어느 정도길래 일본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는 건지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을 알아야겠죠. 네. 2016년 현재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네. 한 21억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 우리 전체가 60억 명이 넘죠. 이 70억 됐어요, 70억 이제는. 됐죠. 네네네. 그러면 그중에 20억 명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개발도상국 이상 정도 되면 웬만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많이 쓰는데 태블릿 PC 같은 건 12억 명 정도 현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게다가 2015년만 네. 전 세계에서 14억만 대 스마트폰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 14억만 대, 2015년에 나간 14억만 대를 그 무게로 보면 20만 톤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들어있는 광물이 한 8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보통 스마트폰의 그 수명을 2년 8개월, 3년 정도로 보는데 네. 3년 있다가는 그 8만 톤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가지 금속이 되는데 이것들을 채굴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이 되는데 그게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재활용을 하는 건 20%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금속들이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들은 산업적인 어떤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 폐스마트폰의 수거율이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폐스마트폰만 수거해도 경제적으로 참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 폐스마트폰의 수거율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재환 씨는 혹시 네. 보미 씨는 그 스마트폰이나 폰 남는 거 없으세요? 집에? 없어요. 저는 없어요? 좀 있기는 해요. 저도- 한 2개 정도?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바꾸시니까. 사실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갖고 나온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보상가 그런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바꿔는 줘도요. 그걸 돈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준다고 하던데요? 어디서요? 그 아이폰 6 반납하면 아이폰 6요? 2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폰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요. 뭐 3만 원, 4만 원 이런 거가 좀 잘 안 움직이니까 네. 좀 돈 괜찮다라고 싶을 만큼 돈을 주면은 보상가를 높이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반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그쵸. 이 유출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삭제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수거해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삭제되는 걸 바로 보여줘가지고 좀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들로 이것들을 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휴전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유한한 지구 자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일단 유한한 지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당연히 개발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 에너지 활용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버려지는 것들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생태계가 순환됐을 때 자원이 유한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변할 수 있으니 순환되는 생태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먹을 수 있는 포크나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 인증 마크 같은 것을 달아서 한 기업도 일련의 에코 마케팅으로 자신의 이미지들을 제고하는 방법과 환경을 같이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유통기한을 이제 줄여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유통기한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에코 마일리지랑 연계해서 한다면 이런 뭐 일회용품이나 음식물 같은 것들이 구매 기반 마일리지로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도 환경과 함께 유한한 자원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생각하면서 순환 생태계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앞서 배웠듯이 도시 광산처럼 버려지는 소모품들에도 집중을 해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려면 교육이나 공유 가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핀란드에서는 장난감 같은 거를 사주지 않고 물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고 또 이제 물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구의 자원을 이제 좀 덜 소비하고 자원 고갈이 천천히 소비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조금 더 천천히 자원 고갈을 시키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지구 자원이라는 말에는 동의해요? 네, 지하 자원을 봤을 때는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 전체는 어쨌든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자, 돌려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 새로운 기술이 돼서 네. 가령 우리가 히토류가 지금 필요한데 네. 그 새로운 기술로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면은 거기에 얼마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는데 신에너지 개발이나 뭐 자연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이미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마라는 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좀 상위 수준에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되 그 이외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지구 자원을 천천히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지구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말에 동의하냐고요. 그쵸. 네, 동의합니다. 지구 자원이.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네. 다른 것들을 그 자원에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자원이 얼마의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다른 자원들이 있고 공기를 쓰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한한 지구 자원이 얼마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할 노력과 돈과 기술을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사실 기술 개발 쪽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라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가지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가능하다면 당연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짧은 단기간 50년이만 보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아직 개발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유한한 자원 최대한 반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안하는 게 어떨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유한한 지구 자원이란 말은 좀 네네. 기술적인 기업, 환경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출제를 할 수 있겠고요. 네네. 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도 네. 나오기 좋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그렇죠. 있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근데 제가 우리 효정 학생한테 약간 이 전제가 맞냐라고 자꾸 물어본 거는 왜냐하면 그 뒤로 가니까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한 생각인 거지 네.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예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자기 생각은 뭘까? 그게 궁금하니까 아예 다른 질문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참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 준비를 한 건데 신문에 있는 얘기들을 다 지금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봤자 비슷한 얘기가 부딪힐 것 같고 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 생각이 궁금하니까 아예 그러면 전제를 깨는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여기에 맞춰서 자꾸 해요. 준비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좀 안 맞는 핀트가 어긋나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를 막 술술 풀어내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처럼 축축축축 하면은 누가 들어도 자기 생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라든가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뭐라는 걸 좀 껴넣어가지고 내가 소화한 생각 맞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답변의 기술이 좀 필요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이게 좀 저한테는 네네. 어려운 분야였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저를 꿰뚫고 그 다른 방법도 제시해줘서 네네. 네,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네네. 새로운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예, 휴대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에는 실제로 도시강사 내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봤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네. 약간 좀 GPS를 이용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사람 찾기나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태풍의 누름 속에서 그 수많은 스마트폰을 딱 날려가지고 그 조류 방향을 좀 알아낸다던가 아니면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네. 아니면 해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해류 같은 거 이렇게 뒤에 흘려 보내가지고 해류의 그 이동 방향을 좀 경로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던가. 목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 그렇네. 아니면은 이 심해 이거 괜찮을 거야. 심해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해서 심해에도 그 기류가 있다던데 조류 같은 게 그래서 심해 광산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GPS로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거 좀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어떨까요? 안 되네. 저격수네요, 왜 보면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 먼저 하고 딱 놀란 게 저도 네. GPS 생각해가지고 그쵸, 그쵸.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의 기능을 일부만 살려놔서 특히 그 미아 방지용 좋죠. 유치학 아동을 위한 미아 방지용 네. GPS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범죄자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 같은데. 아니면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은요? 저는 이거 딱 듣고 들었던 게 백남준 그 작가의 미디어 아트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네네네. 혹은 광고판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미디어 요즘은 특허에 나오니까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건 또 어떨까 생각해요. 좀 옛날 참신한데요? 스마트폰이면 되게 발열이 심해가지고 전기비나 뭐 이런 전기비. 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의견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초이 학생, 리퍼폰 나눔. 기업 차원에서 휴대폰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리퍼폰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나누는 봉사를 진행한다.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안 쓰는 휴대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태희 학생, 한국의 휴대폰 수명은 대략 2년 정도라고 한다.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들을 모아서 수리, 보안 과정을 거친 후 저개발 국가에 전달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실 학생, 기존 핸드폰의 부품을 활용한 DIY 핸드폰을 출시한다. 소비자들의 핸드폰 비용은 경감시키고 나만의 개성을 살린 핸드폰이 될 수 있다. DIY 핸드폰 사용이 증가한다면 휴대폰 재활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온유 학생, 각종 알림 및 신고 전화 서비스를 추가하여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고독사 및 열사 등 독거노인 분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건들이 증가했다. 그분들에게 간편하게 버튼 몇 번으로 바로 안전센터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리 학생, 무전기의 대체제로서 버려진 핸드폰을 이용한다.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소음, 무게 등의 문제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버려지는 스마트폰을 군대용 무전기로 활용한다면 GPS 등의 최신 기능을 사용해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와, 학생들의 의견은 이제 어떻게 받나요, 효정 학생? 저 소희 학생이랑 유실 학생 보면 이제 네. 부품을 모아서 새로 조립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좀 유실 학생이 DIY로 한다고 해서 재활용이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면요. 근데 사실 네. 이 질문을 꼽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휴대폰을 도시강사 안에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진지한 질문 같습니다. 네.
아니요, 창의력을 요하는 질문인가요? 그래서 약간 네네. 아이스 번뜩이는- 브레이킹처럼 좀 너의 얘기를 한번 해봐. 네. 이렇게 좀 가볍게 물어보고 이 사람의 창의성이라든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모두 리퍼폰이라든가 다. 저개발 국가라든가 하는 네네네네.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질문인데 아깝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나마, 보기엔 예. 유실학생 같은 경우가 좀 새로운 얘기, DIY처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또 자기만의 걸 갖고 싶어하는 지금 소비 추세도 맞으니까 사실 이 문제의 의도에 맞는 건 유실학생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유실학생이 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폐 스마트폰 등을 통해 희귀 금속을 얻을 수 있는 도시 광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문과 분들은 상당히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지금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과니까 난 이것만 보고 난 이과니까 이것만 보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려는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네. 정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도 사실 이런 쪽에 엄청 취약한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공부를 하고 알아가게 되니까 앞으로 신문 기사를 보거나 이럴 때 좀 더 유념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